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경 판교의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건물은 네이버, 카카오, SK그룹 관계사의 서버가 위치해 있는 데이터 센터 건물입니다. 화재로 인한 전력장애로 해당 데이터 센터에 입주한 카카오의 서버 32,000대가 가동 중단됐고, 이로 인해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카카오맵, 카카오티 등 상당수의 카카오와 카카오 계열사에서 운영하는 주요 서비스가 중지됐는데요. 카카오톡 약 5천만 명, 카카오페이 약 3,700만 명, 카카오티 3천만 명 등 전국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쳤습니다. 특히 카카오의 서비스를 가볍게 이용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카카오의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자영업자, 그리고 택시기사들까지 큰 불편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겪어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수많은 온라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 이런 예기치 못한 화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뿐 아니라 메일, 지도, 주소, 검색 엔진, 로그인, 어플 스토어 등등 전 세계인의 일상에 깊이 자리 잡은 구글의 서비스가 일체 먹통이 된다면 전 세계가 디지털 블랙아웃 상태를 겪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왜 이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걸까요? 세계적인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 알쓸테지에서는 데이터가 사는 집, 데이터 센터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오랜만에 알쓸테지로 돌아왔습니다.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2주가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도 재발 방지책과 대국민 보상 관련 등 시끌시끌하죠.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데이터 센터가 대체 뭐길래 전국에 있는 카카오 서비스들이 먹통이 된 것이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데이터 센터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 삶에 어떻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데이터 센터 지식 알아볼게요. 먼저 데이터 센터란 기업의 IT 서비스 혹은 내부 업무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많은 전산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설입니다. 우선 데이터 센터는 기업의 IT 운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실상 IT 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대부분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순히 데이터 저장용뿐 아니라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송하고 액세스를 하는 등 데이터에 관련한 거의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벌써 감이 오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쓰는 앱들,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카오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이렇게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기능들 중에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하나의 기능을 사용하겠다라고 전송하는 것을 사용자의 요청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내가 유튜브에서 수많은 영상들 중에 이 영상을 보겠다라고 선택해서 클릭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요청이고요.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 탭을 선택하는 것 혹은 음악 탭을 선택하는 것, 바로 이 데이터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싶어요,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는 요청인 것이죠. 자, 그럼 이 요청을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네이버의 총책임자? 카카오의 총책임자? 아닙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센터예요. 사용자의 요청은 인터넷망을 타고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 센터로 보내집니다. 내가 보고 싶은 유튜브 영상을 클릭하는 순간 해당 요청이 구글의 데이터 센터로 보내지고, 이 데이터 센터는 저장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의 특정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보내주게 되죠. 이렇게 해서 내가 요청을 보내면 데이터 센터에서 요청을 받아서 처리를 해주고, 데이터 센터에 가지고 있던 영상을 나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같은 기기에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끔 유튜브 영상을 눌렀는데 바로 재생되지 않고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가면서 로딩 중 화면이 뜨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때는 내가 보고 싶다고 한 요청은 데이터 센터에 도착했는데 해당 영상의 데이터가 아직 데이터 센터에서 내가 쓰는 기기로 전송이 되지 않은 겁니다. 요청을 보내면 요청을 처리해서
나에게로 보내준다. 이런 원리인데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기기 자체에 그 수많은 데이터를 모두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놓고 우리는 요청을 보내서 마치 하늘 위에 떠있는 구름에서 정보를 받아서 쓰는 것처럼 사용한다고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뿐 아니라 다양한 IT 기업들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우리가 요청해서 받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데이터 센터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수많은 서버. 이 서버라는 것은 데이터 연산과 처리를 위한 아주 고사양의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의 다양한 IT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에서 수많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능들이 빠르고 원활하게 작동이 가능합니다. 보통 서버가 다운됐다 라고 했을 때 이 서버는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이 고사양 컴퓨터가 다운됐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스토리지입니다. 즉 저장소죠. 데이터 센터에는 기본 스토리지 디바이스와 백업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하드디스크거나 또는 테이프 드라이브일 수도 있는데요. 빠르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것이 필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올 플래시 스토리지를 사용합니다. 이 저장할 공간이 있어야 우리가 보낸 요청을 처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끌어다 주겠죠. 세 번째는 네트워킹 장비입니다. 즉 데이터와 우리를 연결해주기 위한 네트워킹을 하기 위한 장비들이죠. 서버가 인터넷이나 기타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연결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네트워킹 장비, 그리고 관련 하드웨어가 바로 핵심 요소입니다. 여기에는 라우터와 스위치부터 제어기, 방화벽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네트워킹 장비가 포함됩니다. 이 네트워킹 장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겠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 통신망에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통신을 위한 네트워킹 장비들이 들어가겠지만 정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네트워킹을 해야 하는 구글 같은 기업에서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네트워킹 장비가 필요할지 상상이 되시나요? 자, 그리고 이러한 서버와 네트워킹 장비를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 알맞은 온도와 습도가 유지돼야 하는데요. 이 온도,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온도 센싱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항상 시설 내의 기류와 온도, 습도, 환경을 관리하는 환경 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전력 공급 중단에 대처할 수 있는 백업 전원 시스템도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인데요. 단기적인 전력 공급 중단에 대처할 수 있는 배터리 방식의 백업 전원 시스템인 UPS, 그리고 장기적인 전력 중단이 발생할 경우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형 발전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카카오 화재 사태는 이 UPS에 화재가 발생해서 문제가 됐던 걸로 알려져 있죠. 이번 카카오 화재 사태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목받은 것이 바로 카카오의 메인 서버가 한 곳에 너무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인데요. 카카오가 별도의 데이터 센터를 준공 중이라는 것도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번 화재 사건이 일어났던 판교 SKCNC 데이터 센터에 전체 30%에 달하는 메인 서버가 집중되어 있었다는 건데요. 그만큼 한 곳에서 화재가 났을 때 서버를 복구하는데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다른 서버에서 데이터를 끌어다 쓰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세계 굴지의 기업들, 글로벌 대기업들은 어떻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IT 서비스 제공의 핵심 요소가 데이터 센터인 만큼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리를 최우선 순위로 둡니다.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해 데이터 센터를 여러 개를 두고 있고요. 위치와 설계를 철저한 보안에 붙이는 등 정밀하고 높은 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 데이터 분산보다 더 상위 개념인 회복 탄력성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화재나 정전, 테러, 전쟁 등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 사고 발생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얼마나 빨리 복구하느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 백업 데이터 센터를 필수적으로 구축했고 또 고도의 데이터 분산 저장과 처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재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이나 구글은 데이터 센터 연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최소 3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가 서로 연결되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서로 백업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무려 140여 개 국가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이고 센터를 2곳 이상 갖춘 지역도 약 60개 정도라고 합니다. 아마존과 구글은
30여 개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넷플릭스는 글로벌 12개 권역마다 서버를 분산하고 각 권역 안에도 물리적으로 분리된 2개 이상의 서버를 갖췄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들은 초고속 고성능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로 서비스 차질을 방지한다고 하는데요. 데이터 센터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투입될 인력 관리, 비상전력 확보, 재해복구 소요시간 예측, 해킹 방지 대책, 백업과 복원 절차 등을 매우 철저하게 수립해 놓는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서버 전체가 마비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해서 복구 훈련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구글은 1년에 2번 이상, 마이크로소프트도 연 1회 이상 이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에서 엿보았듯이 데이터 센터 이중화를 하지 않고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크게 의존하는 것은 이러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거의 전체에 가까운 서비스 먹통을 야기할 수 있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 제가 글로벌 대기업들은 어떻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알려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유튜브의 데이터 센터에 화재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글은 최소 3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가 서로 계속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실시간으로 서로 정보를 백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화재가 일어나서 서버를 쓸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이터 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백업받은 정보를 바로바로 공급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끼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이런 화재나 재난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 먹통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훨씬 더 빠르게 서비스가 복구될 수 있다는 의미겠죠. 굴지의 대기업인 구글도 데이터 센터 문제로 인해서 서버에 먹통이 생긴 적은 있습니다. 바로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구글이 런던 지역을 커버하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긴 건데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냉각 시스템이 고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때는 전 세계의 구글 서비스에 마비가 온 것은 아니고 런던 지역에 한해서만 문제가 생긴 것이며 수시간 안에 빠르게 복구가 됐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 화재라든가 전력 공급 중단 같은 문제들은 정말 굴지의 대기업인 구글조차도 막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복구할 수 있느냐를 위한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가 하루 종일 이렇게 전력을 공급하면서 우리가 끌어다 쓰는 데이터들을 보관하고 또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보내주고 이런 일들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전력이 필요할까요?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200에서 250 테라와트시로 전 세계 16위 전력 소비국인 남아공과 15위 인도네시아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만 소모되는 전력량이 한 국가의 소비량과도 맞먹는다는 거죠.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개한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 분포를 살펴보면 냉방이 50%, 전산 장비 35%, 손실이 15%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절반에 달하는 에너지가 오직 냉방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에너지 소비로 인한 탄소 배출량과 냉각 비용 절감을 위해 메타의 경우에는 북극과 가까운 스웨덴 룰레오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겨울철 평균 기온이 0도 이하고 한여름에도 25도를 넘지 않아서 냉각 비용과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다른 IT 기업도 극지방에 가까운 북유럽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깊은 바닷속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는데요. 전 세계 인구 절반이 해안에서 200km 반경 이내에 거주한다는 것에 착안한 마이크로소프트는 2015년부터 나틱 프로젝트를 시작해 2018년 스코틀랜드 오크니 섬 인근 바다에 864대를 포함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관리뿐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겠죠. 이번 카카오 사태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특히 디지털 블랙아웃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한 이 데이터 센터의 안전한 운영 방법 그리고 재난 대응에 더 많은 투자와 개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영상 보시고 나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에 많이 들려주세요. 오늘 알쓸테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알아두면 쓸모있는 테크 지식들은 지금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빠이!